비극인 거창 양민 학살 사건으로 68년 전 무고한 주민 719명이 국군에게 학살당했지만 국가 배상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발전소 우회도로 건설 비용을 놓고 사천시와 발전소 측에 갈등을 거듭하는 가운데 주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집단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전국에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올 들어 경남에서도 이틀에 한 번 꼴인 50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평균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우리 현대사의 비극인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의 희생자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68년 전 국군이 무고한 주민 719명을 학살한 사건이지만 국가 배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1951년 2월 산청과 함양에서 주민 705명을 사살한 육군부대는 거창군 신원면으로 이동해 주민 719명을 학살합니다. 당시 김운섭 씨는 10살. 어머니, 형, 여동생, 그래도 돼.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내 우위를 쓰러졌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내 총알 다 맞아준 거지 뭐. 그 후의 삶도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건 20살 가까이 되도록 나 양말을 못 신어봤어요. 신도 못 신어 맨발로 댕겼지 우리가. 공비토벌 명목으로 자행한 거창 양민 학살 사건 68주기.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행사가 거행됐습니다. 이곳 거창 신원의 주민들이 자국의 군대에 의해 무참히 학살된 지 68년이 지났지만 국가의 배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배상특별법안은 2004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그 뒤론 아예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부와 국회가 배상 책임을 미룬 겁니다. 거창 사건 희생자 유족회와 거창군, 군노회는 희생자에 대한 국가 배상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냈습니다. 거창 양민 학살 사건 희생자 배상이 강요 청산의 필수적인 과정이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을 명심하고 현 국회에는 두 건의 거창 사건 관련 배상 특별법안이 제출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임기 1년이 남은 20대 국회가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사천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발전소 우회도로 건설 비용을 놓고 사천시와 발전소 측이 갈등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내년 10월 제1호기 준공을 앞둔 국내 최대 규모의 민자화력발전소인 고성 그린파워. 60%가량의 공정이 진행된 가운데 대형 공사 차량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특히 삼천포 시내 간선도로를 달릴 때면 소음과 진동, 먼지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천포 시내를 통과하지 않는 우회도로 개설을 놓고 사천시와 발전소 측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대지 보상은 시가 하고 발전소 측이 4.3km의 우회도로 건설비 전액을 부담하길 원하고 있지만 발전소 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임시 합의서를 작성하고 대화를 중재했지만 건설 비용과 시기에 대한 뚜렷한 내용은 아직까지 내지 못했습니다. 그 우회도로 4.3km로 하고 2차선 정도는 어떠냐. 네. 그래서 차선과 폭은 더 디테일하게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논의해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주민들은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야 우회도로를 만들 것이냐며 비대위와 투쟁본부를 만들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합의가 안 될 시에는 결국 상처투성이인 발전소 무력화, 건설의 무력화를 실시하게 될 것으로. 사천시와 발전소 측이 서로 떠넘기기만 하는 사이에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도지사의 보석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고법 형사 2부는 오는 1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여는데
재판부가 지난달 첫 공판에서 2차 공판까지 진행 내용을 살펴본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재판부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소형 무장 헬기 CJ-1호기의 엔진을 최초로 가동하는 엔진런 지상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엔진런이란 비행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동력 전달 장치와 비행 조정, 연료, 전기 등 모든 계통이 헬기에 장착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지상시험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 안에 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상반기에 초도 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창선 경남 로봇랜드 재단 원장이 본부장 시절 직원 3명의 급여와 수당을 이중으로 받은 사실이 도 감사에 확인돼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단 측은 규정에 따른 파견이었고 정당한 업무를 수행해 받은 보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로봇산업진흥재단에 근무하던 당시 정창선 본부장 등 직원 4명이 울트라 로봇랜드 자산관리 회사에 파견된 건 지난 2011년 7월. 자산관리 회사는 로봇랜드 시공사였던 울트라 건설과 재단 등 6개 업체로 구성된 법인으로 2013년 2월까지 감사 업무 등을 담당했습니다. 재단과 민간 사업 업무를 겸직한 겁니다. 이 대가로 재단에서 받은 급여 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당은 모두 1억 5,800여만 원. 정 전 본부장이 8,1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박상규 전 단장 6천여만 원 순이었습니다. 이 중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수당이 재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개인이나 배우자 계좌로 입금됐다는 것. 도 감사관실은 겸직 수당을 받는 과정에 복무규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위법성이 있었는지 밝혀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당시 재단의 파견 명령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대신해주고 받은 정당한 대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파견과 수단 내용은 재단에서 결정한 사항이어서 본인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자금도 못 만들어 오지. 그다음에 자산관리공사 운영도 못하지.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해야 할지도 모르지. 그다음에 로드맵도 모르지. 근데 감사지휘이다 보니까. 겸직 수당 논란을 떠나 자산 관리까지 할 정도로 부실 기업을 사업자로 선정한 데 있어 출자 기관인 경상남도와 창원시도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강원도 대형 산불처럼 불이 나면 주민들은 가장 먼저 이주민 임시주거시설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대피소를 안내하는 정부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서창호 기자가 현장 고발합니다. 국가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산불. 축구장 크기의 741배에 달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고 이재민 800여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경남도 올해 들어 이틀에 한 번꼴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산불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주민들은 어디로 대피해야 할까? 산불이나 각종 재난 등이 발생해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같은 표지판이 부착된 곳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이주민 임시주거시설을 말하는데 지난해 말 경남 지역에 1,200여 곳이 설치됐습니다. 대부분 마을 도서관이나 학교, 행정복지센터들이 대피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 그걸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하고 안 해보는 거는 하는 거 땅 차이가 있을 거고 대피소가 저쪽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찾아갈 수 있게. 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임시주거시설에 관심이 없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달려 내려오는 것밖에 더 하겠나. 잘 모르시는 거네요. 네. 그런 건 평소 좀 인지를 해놔야 되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큰 불이 난 거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불 그렇게 크게 날 거라고 생각도 안 해봤고. 국민재난포털에 들어가 지역명을 입력해도 지역의 임시주거시설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좀 시스템상 오류가 있었어서 그 막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런 식으로 되고 있었더라고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해 마련한 임시주거시설이 정작 주민들의 외면과 정부의 안일한 대응 속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토주택공사 LH가 강원도 산불로 속초시 임시대피소에 일시적으로 머물던 이재민 17가구 41명을 LH 속초연수원으로 옮기고 식사와 버스 운행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불 피해 지역 인근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가운데 즉시 지원이 가능한 강릉시와 동해시의 매입 임대주택 180가구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한국세라믹기술원이 국토유통부가 혁신도시 시즌2의 하나인 2019년도 지역발전계획 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LH는 혁신도시와 옛 도심 간 역사문화 둘레길 조성 사업에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창업보육센터 운영 사업에 참여자로 선정됐습니다. 경상대학교 도서관과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이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경상대 도서관의 풍부한 고문원 자료와 선비문화연구원의 연수시설과 프로그램이 결합하면 선비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지편면에 중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국비 4억 원을 포함해 1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편면 신당리 330제곱미터의 터에 들어선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앞으로 트랙터와 굴삭기, 경운기 등 모두 45종, 172대의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임대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한은행이 중소벤처기업 청년 취업과 장기 재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5년 만기 재직한 근로자는 정책적 공제 사업을 통해 본인 납입금보다 3배나 많은 2천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창군이 제안한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2019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2021년까지 3년 동안 진행되는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 사업에는 군비와 국비와 군비 각각 100억 원, 도비 30억 원, 한국승강기공단 투자 20억 원 등 모두 250억 원이 투입됩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을 맞아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경남을 잇는 유도선을 대상으로 안전특별단속과 출입항 관리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과적 과승, 주류 판매 반입, 선원 승무기도 위반 등 10개 분야입니다. 한편 하동과 사천, 고성, 통영, 거제 등 지난해 경남 유도선 이용객 260만 명 중 71만 명, 27.5%가 4, 5월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우조선 매각반대 경남대책위원회와 거제시민대책위원회가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 매각을 노동자와 시민의 힘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문제투성이인 인수합병을 중단하고 정부는 제대로 된 조선산업 발전 정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오는 10일 거제 옥포에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매각사 측과 협의해 송동조선 3차 매각 공고를 이달 중에 내고 본 입찰을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매각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회생 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19일에서 10월 18일로 6개월 연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